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리산의 맑은 기운이 머무는 곳, 여기는 하동 옥종의 법성선언입니다. 오늘 온닥터TV는 아주 특별한 네 분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종교,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의료계 현장에서 평생을 사람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며 얻은 귀한 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나누면서 후배들에게 인생의 슬기로운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성선언의 정민 스님이십니다. 스님, 지금 스님 이 법성선언과 관련해서 스님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활동사항하고 해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사실은 수행을 이름 없는 불 한 송이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수행자는 조용히 정말 원하는 거는 공부만 하고 싶은데 부산 법당도 다녀야 되고 뭐 굉장히 바쁜 가운데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일찍 출가를 하셨나요? 늦게 출가를 했습니다. 사회에 있으면서도 늘 그 참선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등이 옆에가 갈 때도 이 먹고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가, 그 문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심각했습니다. 이따가 귀한 슬기로운 말씀을 들을 때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 그다음 그 조정희 회장님은 제가 알기로 부산 지역에서 특히 시민사회 운동의 1세대 데모라고 일컬을 정도로 특히 이제 소비자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깊게 해오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네, 그냥 사회 활동할 만큼 건강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 운동을 한 50년 했고요. 부산 사랑 소비자 운동, 시민 운동이라는 책도 제가 발간을 했고요. 출판 기념회도 했고, 지금 현재 직업은 부산 시민단체 협의회 상임 대표로 맡고 있고요. 부산 소비자 연합 소비자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맡은 직책이 5개나 있습니다. 부산 발전 시민재단에도 공동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공동이사장 한 게 한 5개를 하면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조정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회장님, 잠깐 그 시민사회 운동을 50년을 해오셨다는데 네. 그럼 혹시 뭐 10살 때부터 시민운동을 해오셨는지? 그냥 상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밝히기가 부끄러워서요. 네. 네. 아무튼 굉장히 이런 나이에 시민운동을 하신 걸로 그래도 알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복선 이사님께서 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서 평생 의협을 갖다가 주업으로 살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요즘도 그 일을 계속 하시나요? 네. 올해로서 45년째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뭐 이거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은 없고, 의료 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정말 다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장인이시네. 네. 여전히 존경합니다. 그 역시 간호사 생활 몇 년 하셨다고요? 45년째가 되죠. 그래요?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10살 때부터 간호사 활동을 하신 걸로. 저도 회장님처럼 네. 비밀? 비밀. 네, 비밀입니다. 상상에 맡겨주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아름다움이 곧 경쟁력이다 해가지고 피부과 의원을 경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선 선생님, 요즘 근황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 피부과에 뭐 사람들이 문책 많죠? 예, 지금은 세상 살이가 살이만큼 지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모습은 아름다움이 경쟁력이다. 예, 굉장히 있고 예. 첫 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저출산에다가 특히 이제 뭐 결혼을 뭐 결포자라 합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대신에 결혼은 포기하지만 그래도 자기 외적 외모 가꾸는 이런 부분에 내적 충실뿐만 아니고 외모를 가꾸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그런 경향이 여전하나요? 예. 특히나 여자분들도 이 아름다움을 위주로 첫 번째로 지금 첫 인사의 인상으로서 예. 여자분들도 이 미를 가꾸려고 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사이에 남자분들도 적지를 않습니다. 예, 이따가 그 또 재미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따가 좀 자세하게 들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출연하신 송미숙 선생님,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워요. 예. 네, 사실 정말 이렇게 출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내 안에 하는 일은 이제 유아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법성선언의 운영위원 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자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소가 네. 동심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해맑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별이 쏟아지는 봄밤 지리산 아래에서 진짜 귀중하고 정말 사회의 기감이 되시는 5분을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방황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주옥한 귀한 말씀들을 좀 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제 나름대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생의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 그리고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성선언에서 30년 이상 한 40여 년 가까이 수행을 해오고 계시는 정민스님, 제가 딱 법성선언에 들어와서 처음 딱 제가 맞닥뜨리는 게 이 멋고라는 그 세 글자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글자 그대로 이게 뭐지? 이게 뭐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스님께 말씀 듣기로 거기서부터 불교에서는 그 나가 우주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나를 찾아가는 뭐 구도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먹고를 설정하게 화두로 설정하게 된 스님 이야기 그 사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전해주십시오. 이 먹고라는 게 네. 이거를 사람들은 모두 다 망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예. 뭐 이런 게 많은데 이 먹고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나아집니다. 이 먹고라는 나의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놈이 누군가? 이걸 집중하다가 보면 그냥 집중이 되죠. 집중하다 보면 공부의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 무아가 됩니다. 자기가 없는 경지를.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마음이 이제 무심 그러다가 이제 무아에서 그 텅 비어버리는 거라. 그럼 저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데 왜 자꾸만 잊어버릴까 이러는데 이게 허공에다가 발을 냈다가 집어넣으면 남아 있지 않는 것과 같이 흔적이 없는 거라. 언제나. 중생인 제가 듣기에는 그 스님의 그 말씀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지혜롭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모든 인간이 자꾸 채우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우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그 제가 새삼 배우게 됩니다. 따로 비우고 하려고 안 해도 네네, 맞습니다. 화두라는 그 이목고를 놓치지 않고 딱 들고 있으면 그 모든 망상은 다 사라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먹고라는 하두에 열중하다 보면 자기도 무아지경으로 빠져지는 거죠. 여기서 또 20살 발레리나를 꿈꾸던 조정희 회장이 어떻게 해서 또 긴 시민운동이라는 다소 무용가가 되겠다고 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 긴 고난의 수행의 길을 택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일단 그 과정부터 어떻게 해서 시민운동이라는 그 수행의 길을 걷게 됐는지 그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발레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고3 때. 허리를 못 쓰게 되면서 발레를 그만두고
고전무용으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안 됐을 때 제가 무용 학원을 경영했습니다. 경영하고 있는 차에 그 과거에는 한복 패션쇼라는 모델이 직업이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복 패션 하시는 분이 아마 주부클럽의 부대표로 계신 분인데 그분에게 그 한복 모델을 했어요, 제가. 모델을 해서 친해지니까 근데 부산에 친척이 없으니까 친목계 같은 데를 한번 들어와라. 그래서 참 친하게 지내면 좋다. 그래 들어갔더니 무슨 친목계라고 들어갔더니 무슨 뭐 앞에서 어떤 분이 막 말하면 회장님이라는 분이 말을 하면 동의요, 재청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의요, 재청이요가 뭐지? 그리고 어린 나이에 네. 가니까 다 할머니들만 계세요. 그리고 제보가 애기야 애기야 뭐 조선생 이렇게 했어요. 무용 선생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 한 달만 나가고 안 가야지, 한 달만 가고 안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쌓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다 많으신 분만 계시다 보니까 기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못 했어요. 근데 나는 젊으니까 다 기록을 하고 무슨 증거를 딱딱딱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집행부가 됐어요. 감사가 되다 보니까 뭐 회장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없다 보니까 저절로 어영부영하게 맡게 됐는데 오늘날 시민운동가가 됐죠. 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세계인데도 우연히 그렇게 접목이 들어왔는데 어쩌다 보니 시민운동가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50년 수행하는 시민운동으로 수행하는 동안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이렇게 그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경제적 활동 말고도 이렇게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젊은이들에게 좀 교훈적인 좀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그 하나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카 히스토리라는 거 다 들어보셨어요? 중고차 이력 네, 말이죠. 그러니까 중고차의 그 이력인데 차 이력.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딱 들어오니까 하루에 중고차가 속아서 샀다는 게 100건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온천지 알아보고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안 됐는데 어떤 분이 그게 힌트를 줬어요. 보험의 이력.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다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력을 공개를 하면 이게 다 줄일 수 있다, 사건을. 그래서 그 카 히스토리를 한 5년 동안 제가 추구해서 그 제도를 만들고부터 지금 중고차 손해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뭐 시민운동을 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들 텐데 젊은이들에게 권할 만한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니죠. 어떠세요? 이거는 제가 올해도 연말 정산을 하니까 제가 우리 단체에 내놓은 돈이 5,200만 원이에요. 1년에 내놓은 돈이요. 그러니까 돈을 내놓고 해야 돼요. 이 봉사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제가 나이보다 왜 이렇게 동안이냐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성취욕이 그게 충만해져 가지고 엔돌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남이 못해서 열심히 해서 너무 억울한데 너무 고달픈데 제가 해결을 해줬잖아요. 그럴 때 그 상대편에서 감사하다. 너무 제가 죽고 싶었던 심정을 해결해서 감사하다 할 때 제가 받는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성취욕 때문에 제가 동안이 되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또 내 친구들이 그래요. 그런 돈을 가지고 영업을 했다거나 빌딩을 샀다거나 하면 너무 훌륭하게 살 건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봉사하는 마음은 봉사하는 사람만 알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 나름대로의 행복을 너무 느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이제 충고하고 싶은 말씀 드리자면, 선배로서 드리자면, 뭐 흔히 쉽게 말하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흔한 말이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느냐, 나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젊은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다 돈 벌 때가 있어요. 지금 아니라고 해서 또 아주 고난한 시절이 왔다고 해서 절대 낙담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다 지나가리라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역경은 다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도 말고 네. 또 기회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든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희망을 찾고 어떤 보람을 찾으면 돈도 따라서 되고 먹고 살 길은 생기더라. 그렇게 돼요. 뭐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부분들 꼰대들의 흔한 말이라고 치부하는 젊은이들이니까 그래도 아마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젊은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공익적인 활동이나 특히 이제 국제기구의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모셔가면은 일정 정도 인컴도 되면서 충분히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넓은 세상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라 이런 뜻으로 한번 이태석 얘기도 신부 합니다.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말하자면. 네. 그럼 여기서 송미숙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육아라는 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리고 특히 아까 유아 교육을 하시는 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이들 돌보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거의 구도의 길이라고 할 정도로 힘든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시면서 주로 어떤 데서 아무래도 그냥 짜증스러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데서 보람을 찾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 뭐 저는 또 원장의 직책이 있다 보니까 직접 실무로 제가 활동을 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교사들을 지도하고 또 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제가 지도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요구하고 그리고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이의 환경을 봐야 된다. 그 환경에 넘어서는 부모님이 성장 과정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가에 따라 보면은 그 부모님의 가족 환경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이 아이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을 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이가 행복한지, 힘들어하는지, 슬퍼하는지, 아파하는지. 그럼 우리는 아픈 손가락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치료를 해줘야 된다. 우리는 치료 역할을 하자. 어떻게? 사랑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저는 힘이 듭니다. 예, 제가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한데 아무래도 뭐 돌을 닦는 그러니까 여기 스님도 계시고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못지않게 힘든 일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버거워서 뭐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뭐 이렇게 풍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료계에 또 오랫동안 계셨던 정복선 이사님 같은 경우에 그 병원에 계시다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또한 고행의 길에서 뭐 거의 뭐 수도하는 분들하고 거의 수행자들하고 비슷한 처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어떤 때 가장 힘든가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씩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연명치료 중단을 해야 되는지 끝까지 가야 하는지 그런 거를 물을 때는 저도 이제 부모님도 다 이제 돌아가실 때도 겪어보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보호자분들이 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결정도 누가 대신할 수 없고 여기서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뭐 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진단이 됐다.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보통 사람들이 내한테 이야기하지만 나 모르고 죽을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아무래도 뭐 특정 암에 걸리면 보통 뭐 그 상황이 안 좋을 때는 1년 혹은 2년 안에 이제 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줘 드려가지고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짧은 시간 남아 있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즐기면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정보선 이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근데 그것도 본인의 결정을 최우선으로 좀 된다. 해야 되는 게 예. 마지막을 또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앞으로는 이제 또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 네. 시술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몰라도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알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동의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동의서 작성은 그 짓으로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아. 보호자. 그러니까 아, 보호자분이 너무 드라이하다. 네, 정민선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암 환자에게 너 당신 암에 걸리시는 게 생을 정리를 하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고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가족한테만 얘기하고 모르는 채 남은 생을 갖다가 좀 즐겁게 지내시다 가는 게 좋을까? 선택은 본인이 가장 중요하니까 알려줘야 본인이 된다. 당연히 알려줘야죠. 그래야 아, 그분이 예. 정리를 한다든가 예. 마음도 그렇고 예.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도 제 줘야 되죠. 생각에는 괜히 제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예, 고민스럽고 힘든 주제를 끄집어내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확 바꾸겠습니다. 이 강우선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우선 회장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특별 질문인데 인생의 3대 덕목이 뭘까? 제 나름대로 3대 덕목으로 아름다움, 능력, 열정 이 세 가지를 꼽았거든요. 일단 강우선 회장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요즘 뭐 아름다움이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하던데 그 특히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요즘은 이제 연금 생활을 하시는 이렇게 어르신들 60, 70 세대들도 많은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아름다움을 가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의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은 다 차이점은 있지만 제가 지금 피부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첫째 보는 시선부터 아름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를 찾고 미용 피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남성분들, 남자분들이 또 같이 가족 단위로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여기서 한번 효과라고 할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각종 수술이나 시술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는가요? 우리가 볼 때 육안으로 볼 때도 아름다움이 보여요. 왜냐하면 피부도 많이 달라지고 고와지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도 벌써 생동감이 듭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만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게 능력이다. 우리 사회. 예.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아름다움 이런 것보다 내적으로 뭐 그런 거는 내적 충실도를 기하면서 열정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 세상은요 지금 현실에는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상이 부드럽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 스마트한 사람에게 몰리게 돼요. 왜? 아직 저 상대편의 내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임프레션, 처음에 보는 인상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는 걸 보더라도 하나의 애모는 경쟁력이다. 물론 내실도 채워야 되지만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민운동을 하면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뭐든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운동도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투쟁도 해야 되지만 그 투쟁 속에서 너무 얼굴이 이그러져가지고 막 늙은 모습으로 투쟁을 했다. 그러면 시청자들 눈도 괴롭히는 거고요. 다 괴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력은 내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요즘 외적인 것도 갖고 줘야만 하나의 경쟁이다. 강 회장님 지론에 동의를 하시고 온닥터 TV가 의료 전문 채널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강과 마음 건강, 몸 건강에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시청하는 방송인데요.
요 5분 각자 일단 가볍게 송미숙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평상시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 뭔지 짧게 한마디씩 착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건강에 대한 이제 운동은 네, 저는 항상 명상을 해요. 명상. 네, 명상.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참선 우리 선생님께서 배워서 참선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매일 아침마다 30분 이제 뛰기. 달리기. 네. 그냥 아유. 그냥 근력 운동 한 예. 20분 네. 그렇게 하고 사우나. 그 이제 해서- 일상화되어 있다. 네, 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그 강 회장님은 예. 마음의 건강은 제가 생각으로는 무조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피우고 모든 사물을 보면서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생각도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살면은 마음의 건강은 좀 더 도움이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몸 건강은 물론 운동이죠. 운동인데 때와 따라서 또 틈이 안 나는 사람들은 틈 나는 대로 나름대로 어디서든지 예. 걸어야 된다는 걷기. 예 걷기 저랑 저랑 같네요. 예 어디를 예. 잠시 잠깐이라도 예. 걷는다는 생각을 갖고 아무튼 강 원장님이 지금 평상시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해 가지고 하시는 운동은 걷기다. 그리고 정복선 이사님 뵙기에 상당히 몸도 슬림하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실 것 같은데. 관리를 너무 잘하셨네. 운동 꾸준히 하는 거 있습니다. 뭐? 숨쉬기 운동. 맞아. 왜냐면 일상생활에 다른 운동 전혀 안 하세요? 숨쉬기 운동하고요. 네. 이제 저도 주로 걸어 다니려고 하고요. 병원에서 뛰어다니는 것마다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좀 하루 싸돌아 종일 걷는 다니죠. 거. 맞아요. 네, 계단으로 해서 네. 싸돌아 네. 다니죠. 그리고 이제 잠을 많기도 하지만 많이 잡니다. 푹 하루에 몇 잡니다. 시간씩 최고다. 주무시나요? 12시 전에는 이제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2시 넘어서 자서 7시는 일어나죠. 아, 일단은 푹 자야 됩니다. 아니 그 중간에. 숙면이 중요하잖아요. 숙면이. 네. 와, 부럽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10시부터 졸 너무 수도 부럽다. 있고요. 네. 좋아하는 드라마를 켜놨는데 졸아가지고 시작은 봤는데 눈을 끝을 뜨니까 끝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시네. 최면을 하시는 편이다. 네, 그죠? 여하튼 멋있다. 이제 네. 잠이 많고요. 최고다 최고. 네. 제가 이제 불면의 날을 자주 보내기 때문에 제일 부러운 분이 저런 분입니다. 예.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네. 불면이라는 거는 모릅니다.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행복하시겠다. 불면 있으세요? 부산 행복하시겠다. 온 부산의 일들을 돌보시느라 불면의 날을 보내시는 조정희 회장님의 건강 비결이 뭔지 제일 궁금합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예민해요. 네. 예민했다 못해서 과민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제일 결점이. 그래서 잠을 왜 하루에 한 3시간 잘까? 그래도 그렇게 쭉 이어왔고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은 항상 사람이 자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왜 다르냐는 걸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에 화를 내서 내 혼자 같으면 그냥 사표 내고 싶은데 처자식 때문에 못 해요. 네. 그거를. 네, 네. 그거는 뭘 말하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책임이라는 게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그런 종류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이냐면 부산 시민운동의 책임감? 조금 이상하다고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어떤 책임감이 제 목표가 있어요. 무엇을 하나 해놓겠다. 그래서 저는 시민운동의 가장 큰 목표인 독립운동기념관이 부산에 80년이 돼도 없었어요. 제가 시민운동의 목표, 마지막 목표로 해서 올해 만들어냈어요. 예. 삽을 떴습니다. 12월 달에 시민공원 안에 준공을 합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성취감이 저는 잠이 안 자도 너무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정희 회장님은 그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해 가지고
나는 일을 해야만 건강하다. 이거는 잠을 못 주무셔도 주위에서 뭐라냐면 일 중독자. 예. 일 중독자라 하고요. 요즘은 이제 의사가 너무 뭐라 하니까 주로 앉아 있는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족저 근막염도 너무 안 걸어가 생기고 그랬는데 요즘 하는 게 있어요. 보건체조. 왜냐하면 그 도수체조 맞아요. 국민 도수체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둘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운동을 하시는 분이 가장 오래 사는 걸 봤어요. 어. 그래서 아, 저 운동이야말로 괜찮다. 10분이면 해요. 아, 그게 지금 뭐 몇 년째 그걸 하고 계시나요? 지금 한 1년 됐습니다. 오. 근데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독특하십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기본에 충실한 게 예, 건강 유지 비결인 것 같네요. 예.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제 스님이신데 성직자시잖아요. 특히 마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러다 보면은 스스로의 마음은 탈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스님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탈진 될 것 같은데 네네. 해도 한박 없이 하기 때문에 네. 언제나 예. 결혼 이야기를 들어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물론 마음은 아픈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전 종교인이니까 네. 이제 연부를 간세보살만 열심히 해도 간세보살을 하게 되면 그 가피라는 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한 하루에 이렇게 집중하다가 보면 어떤 그 망상이 떨어집니다. 그럼 괴롭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언제나 뭐가 좋아서 스님은 맨날 저렇게 얼굴이 저러실까 이러는데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괴로움 자체가 하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험해서 그러느냐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염원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에 제가 전적으로 스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정복선 이사님도 30년 넘게 이제 임상 현장에 계셨는데 저분도 2달 뒤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20년 뒤에 나타난 걸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와칭이라고 예. 와칭이라고 같은 말을 간세보살을 한번 했을 때 아까 나무젓가락 이야기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이러면 그거는 언제나 부러질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간세보살을 그냥 하고 또 하고 뭐 예수님한테 기도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은 많은 숫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완벽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그런데 왜 저는 일체 유심조가 안 될까요? 일체 유심조라는 거는 믿는 마음 신심 예. 그 하나님을 통하든 부처님을 통하든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고 신심은 곧 부처다. 이런 건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믿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내가 어떤 신동력이 아니고 믿는 마음만 있으면 그 이 우주 자체가 돌아간다는 것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믿는 마음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잘 안 되나 보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는 마음 신심은 예. 부처다. 그냥 믿으라. 이렇게. 네, 예예. 자기가 스스로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 된다. 일체 유심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이 뭐 미인 5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끝이 없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인데 5분이 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좀 요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뭐 갈등하고 진영별로 뭐 갈등하고 나라별로 뭐 전쟁도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세대, 특히 이제 AI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신기술에 또 맞춰 살아가려고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거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 가지고 한 말씀 그런 물론 여기서 잘못 말씀을 하면은 젊은이들이 저 무슨 꼰대 같은 말씀이야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걸 꼰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 송미숙 원장님부터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남기고 싶은 말씀. 저도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내 감정에 집착하고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많이 상처받고 아파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참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제가 어떻게 사느냐. 오직 난 내 안의 평화, 자유,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저 안을 보게 됐어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서 저는 답을 찾았거든요. 지금 현재 관계적인 것에서 질문하잖아요. 네. 그럼 나는 나에게 어떤 힘이 떨어질까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불안하고 생각이 그렇죠. 고민해지겠죠. 그죠? 예. 저는 그걸 제가 알아차리거든요. 예. 그리고 내어 맡겨요. 예.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은 명상으로 시작해서 저는 참선까지 왔는데 어떤 것도 괜찮아요. 일단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그걸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삶. 그러면은 불행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의 평화를 찾을 거예요. 그게 예. 곧 대자유의 삶이거든요. 그게 이꼴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송미숙 원장님이 하신 말씀 또 곰곰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 어떤 깊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축적된 깊은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한번 인식을 해보시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 원장님. 저는 지금 70이 넘도록 지금 살아온 세월을 생각할 때 지금 젊은이들은 본인의 생각보다는 내 앞에 나선 일들이 있을 때에 본인이 생각하고 다른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눈앞에 왔던 그 일부터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해보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도 내 앞에 일이 있다면 그 서스럼 없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뛰어들어서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앞으로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부딪혀라. 예, 일단은 젊지 않느냐. 예. 좋은 말씀. 예. 정복선 이사님. 저는 살아보니까 저 혼자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주위분들이 꼭 같이 가고 동행도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을 조금 돌아보고 봉사도 하면서 좋은 인연으로 엮어 나가면 자기 본인한테 다 돌아오고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조정희 회장님.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타인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꼭 1등도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또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어떠한 목적을 세우면 절대 이루어져요. 그게 그 목표가 금방 되지 않아요. 먼 길을 내다보고 목표를 지향적으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그 마인드 플레이라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많이 해요. 된다 잘 된다 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누구냐? 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고단할 뿐이야. 그 고단한 세월이 금방 짧게 길게 느껴지지만 지나놓고 보면 짧다라는 거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좌절하지 말라. 조정희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제가 와닿았던 거는 비교하지 마라. 그거는 곧 네가 바로 우주의 주인공이니라. 여기서 정민 스님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우주의 주인인 나. 예. 어떤 젊은 사람이 어느 저택을 지나가다가 그 자동차, 아주 고급 자동차, 아주 고급 저택을 보면서 나도 저 차와 저 자동차를 몇 년 뒤에는 나 이 집에 왔다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집에 이사를 오게 되고 그 차를 가지게 돼가지고
아 정말 그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떤 박스가 하나 있길래 이사를 하면서 이게 뭐지 보니까 몇 년 뒤에 나는 이 집 주인이 되겠다. 나는 저 고급차를 몰겠다. 이 생각으로 이거는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그냥이 되겠나 이게 아니고 반드시 된다. 그게 시크릿. 그래서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귀한 말씀들 해주셨으니까 아마 특히 시청자 중에서 젊은 시청자분들은 특히 이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새 하동 법성선언에서 함께한 50분 한순간에 찰나처럼 흘러갔습니다. 오늘 5분 말씀 귀하게 잘 들었고요. 결국 5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시크릿한 인생이지만은 처음보다는 비우고 그리고 네가티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예, 그래서 아까 뭐 정근 이사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늘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꾸면 꿈 같은 일들이 꿈처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5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